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점화되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합의에 따른 타결일까요? 휴전일까요? 파국일까요? 오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을 할 예정인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액은 지난 2000년에 820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350억 달러로 4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엔 늘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독 올해부터 이 긴장이 일촉즉발의 충돌 국면으로까지 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장인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가 대권에 도전하기 전인 2015년에 펴낸 불구가 된 미국에 중국에 대한 그의 불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지칭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다.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여러 산업을 파괴했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고 우리 기업들을 염탐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트럼프의 적대적인 중국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인물은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겸 국가무역위원장인 피터 나바로입니다. 나바로는 지난 2011년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 공산당식의 변칙적인 국가자본주의는 세계의 자유시장과 자유무역 원칙을 산산조각 파괴하고 있다고 중국을 비판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한판 싸움을 건 동기는 단순히 무역 전작폭을 줄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 주도의 시장 자본주의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부상과 세계화 전략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중 갈등이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광범위한 요구에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저 자리에서 서로 확전을 피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되 서로 체면을 차리는 수준에서 일단 휴전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사 화해 모드가 싹 튼다고 해도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같은 속도면 중국이 경제력 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에서 미국을 따돌려 세계 최대의 제조업 강국이 된 데 이어서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2049년까지 첨단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체력을 비교해 봅니다. 객관적으로 공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 아직은 미국의 우위입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12.6조 달러로 19.5조 달러인 미국의 61.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2000년에 미국의 11%에 불과하던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17년 사이에 61.7%까지 급상승한 것입니다. 최근 그레이엄 앨리슨이 펴낸 책 예정된 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앨리슨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틀로 진단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위협해올 때 벌어지는 혼란된 상황을 뜻합니다. 앨리슨은 주요 국가의 부상이 지배국가의 입지를 흔든 16개의 역사적 사례 중 12개가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볼 때 수십 년 안에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냥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게 앨리슨의 경고입니다. 세뮤얼 헌팅턴도 1996년에 발간한 문명의 충돌에서 냉전체제 종식 후 이념의 충돌이 문명의 충돌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그 대표적 예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교전 시나리오를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힐 수 있을까요? 또는 중국은 미국의 온갖 견제를 뚫고 중국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답을 점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국가주도의 발전 전략 아래 지금 같은 속도의 경제 성장과 기술 개발을 해나간다면 G1으로서의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설사 세계 제1위의 경제 대국이 되더라도 지금의 미국과 같은 수준의 패권을 행사할 수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회자한 리샤오 중국 길림대 경제대학원장의 졸업생 축사는 중국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솔직하게 잘 짚고 있습니다. 리샤오 교수는 달러가 기축통화인 현 글로벌 경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 수출의 높은 의존도, 미국 첨단 기술 및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의존, 민족적 소양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중국이 역부족임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굴기가 현실화되더라도 이젠 한 국가가 일방적 패권을 행사하는 시대는 되풀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패권의 공유를 이루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공산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은 험난하고 숱한 혼란과 소음이 수반될 것이고 이게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질문할 때가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분쟁에 들어가자 당장 우리 경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수출의 26% 이상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던 높은 의존도 때문입니다. 또 중국 산업의 추격도 많은 걱정거리입니다. 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 2025가 노리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한 형제의 경제 구조를 바꿔 부품을 국내에서 자급하는 독자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계획이 실현되면 중국의 부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수출 시장이 크게 줄어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수출선 다변화 같은 미시적 대응으로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대중국 수출에 의존한 경제의 성장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중국과의 기술적 격차를 벌려가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실행이 매우 기요합니다.